5월 20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4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마이너스 3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202억 정도 매도, 기관은 4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47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마이너스 670억 매도, 외국인은 480억 매도, 기관은 1350억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6,685포인트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3 마감했고 0.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57원 마감, 그리고 원화나 환율 871원, 아직까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 79달러, 휘발유는 1,700원 정도. 그리고 구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구리가 10,000달러를 넘어서 이제 1,600달러 선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강한데요. 2.63달러로 5.25%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금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2,4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금은 10만 6천 원까지 오른 상태이고 비트코인은 9,2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란 대통령이죠. 이란 대통령 라이시가 헬기 추락 사망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짙은 안개로 산봉우리에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중동이 어떻게 될지 좀 더 혼란이 오진 않을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밑에 또 다른 기사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쇼크 진정될까? 궁금증부터 팩트까지. 이제 리보세라닙이 신약 허가 실패가 됐는지, 뭐 이제 재도전을 하는 건지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봐보면 지금 현재 CRL이라는 그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게 실패인가? 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승인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요청 공문을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패는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허가까지 최소 1년이 걸리냐라는 거에서, 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보안 서류 제출을 한 후에 최종 승인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의 경우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신약 허가 가능성이 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이제 약이 승인 안 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이제 미국 생물법 적용이 5월 15일에 되고 5월 16일에 거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 말로는 미국도 이 약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진 실패가 아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HLB 진양곤 회장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살펴보니 FDA 보안 요구 후 92% 결국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발 훈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훨훨 날까? KB증권에서 양사 2분기부터 시장 컨센서스 실적 상회를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후 기대감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신작 출시, 해외 공략 박차.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제 신작 출시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이제 NC소프트가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죠. 100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인데 지금 엄청나게 내렸죠. 지금 얼마인가요? 21만 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NC소프트가 이제 올해 6월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를 시작으로 하반기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와 NC소프트 IP 기반의 새로운 장르 게임 3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는 MMO 슈팅 게임, LLL 전략 게임, 뭐 프로젝트 G, MMORPG, 아이온2를 선보일 계획이다. 계속해서 이제 신작을 발표하면서 이제 NC소프트가 반전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지켜봐야겠죠. NC소프트가 그동안 좀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LS, 전기차 공급망 확장하는 LS, 멕시코의 전기차 부품 진영 갖춘다. LS가 이제 LS 전선 자회사로 LS EV라고 있는데 여기가 배선, ESS, 배터리팩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멕시코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 전망하고 있고 북미 전기차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체 사용량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그 사용량이 되게 많죠. 그 일반 내연기관차는 20kg 정도 구리를 쓰는데 전기차는 83kg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S가 구리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도 이제 전환되면 이제 도전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밸류업이 상생 이겼다. 4대 금융 외인 63%, KB는 80%. 그러니까 외인 지분율이죠.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덕분인데 평균 58%였던 그 과거에서 지금 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정부가 또 외국으로 가서 밸류업도 홍보하고 했는데 외국인이 생각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해주네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시 전문가들 2분기도 반도체 호조, 상장사 실적 개선 지속. 하이닉스가 이제 한 흑자 전환, 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이제 상장사 실적 증시 호재이나 미국 금리 인하가 변수다. 이게 경기 회복이랑 이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가 호조가 될 거다, 2분기도.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변수를 제외하면 2분기는 호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5만 명이 가입했다. 이건 저도 가입했는데요. 이게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자는 이제 연 2%에서 최대 연 4.5% 주고요. 이 통장의 장점이 1년 정도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하면 이게 LTV가 8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는 2% 정도. 그래서 뭐 가입하면은 혜택이 좋으니까 가입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이란 대통령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금값이 2,450달러까지 올랐다. 그래서 중동 혼란 가능성이 불거지며 금값이 올라갔다. 원자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도 계속해서 잘 체크해보고 잘 따라가면 좋은 수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년 만에 신권 발행하는 일본 경제에 가져올 변화. 일본은행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지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본 은행이 지금 시도하는 거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이게 슬로건입니다. 일본 하면은 정말 현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게를 가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안 받는 가게가 엄청 많은 곳이 일본인데, 이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심해지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계속 손해가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CPI가 둔화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이제 시장은 월마트와 캐터필러가 1% 이상 상승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월마트가 오른 이유는 물가가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을 하기보단 집밥을 먹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최근 삼양식품의 라면들이 미국과 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가가 단기적으로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또 현재 원자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 실적 발표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을 잘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